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. 작은 금속 상자에 갇힌 채 추락하는 건 무시무시해요. 그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. 아마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추락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요? 살아남으려면 점프를 해야 할까요? 오늘 이 비디오에서 이런 궁금증에 답하고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몇 가지 추천을 공유합니다. 1번, 뛰지 마세요.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점프를 하면 어떻게든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이 있어요. 하지만 먼저 언제 점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? 금속을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. 둘째, 낙하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비록 어떻게든 해낸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속도 감소는 시간당 3km 정도예요. 목숨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. 더 나쁜 건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점프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방식을 시험해봤어요. 저희를 믿으세요.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마네킹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.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2번, 똑바로 서지 마세요. 똑바로 서서 그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. 좋은 일은 없어요. 앞으로 다가올 일은 충돌 순간 자신의 몸보다 10배나 더 무거운 무게가 다리에 떨어질 거예요. 미안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. 낙하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최선의 행동 방침을 알아보죠. 1번, 바닥에 누우세요. 가장 좋은 방법은 반드시 눕는 거예요. 이 자세는 충격을 몸 전체에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네, 케이블이 끊어질 때의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작고 약한 뼈는 아마 부러질 거예요. 하지만 더 심각한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닐 수도 있고요.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똑바로 생각하는 건 어렵겠지만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걸 기억하세요. 엘리베이터가 착륙하면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반드시 눕는 것의 유일한 문제는 뇌예요. 자동차 사고에서처럼 예를 들어 시속 96km에서 0으로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면 심각한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문제는 떨어질 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지 않기 위해 몸을 지탱해야 한다는 거예요. 네, 이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.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.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일했던 베티 루 올리버는 역사상 가장 긴 엘리베이터 추락에서 살아남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. 엘리베이터를 타고 79층을 추락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.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전에 먼저 떨어진 300m짜리 케이블이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. 더욱 놀라운 건 같은 날 베티가 일하던 층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. 그녀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동료 중 14명은 살아남지 못했어요.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. 다행인 점은 엘리베이터 사고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. 빈 통로로 떨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발밑을 조심하고 서두르지 마세요. 다음 걸 타면 돼요. 또한 일부 엘리베이터 통로에는 비상시에 추락의 충격을 줄이는 특별한 버퍼가 있습니다. 사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. 친구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.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.